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전혜자입니다. 또 근데 새벽종이 울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상하시고 아침 6시면 땡 하면 같이 저랑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폭풍과 몰아쳐도 할 건 해야겠죠.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고 편하게 듣고 여러분들 또 하루를 좀 기분 좋게 상쾌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날은 춥죠. 지금 영하 10도, 뭐 15도까지 내려가는 데도 있고, 저쪽 강원도 쪽에는 영하 한 20도 될 거야. 응? 역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가 그립죠. 지금쯤 저 밑에 적도지방 어디야 뭐 세부나 이런 데 갔으면 좋을 텐데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데서 따뜻하게 그냥 딱 들어 누워가지고 야자수 밑에 야자수라나 하여튼 야자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딱 음료 하나 마시면서 편안하게 발장구 치고 있으면 좋겠다. 응? 선탠이라 하면서 참 그립네요. 몇 년 전만 해도 참 좋았는데 응? 대한민국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도대체? 거의 뭐 남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시베리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나 춥습니다. 하여튼 출근하시는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 눈길 조심하세요. 빙판길입니다. 체인 감나 요즘 차에다 하여튼 체인 잘 장착해가지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알겠죠? 저는 요즘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 관계, 인간관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인연에 대해서도 많이 중요해. 요가 아닙니다. 인연 전혀 그게 아니고 인연이에요. 제가 발음이 약간 좀 안 좋아서 인연. 처음 만남은 그 하늘이 만들어주는 인연이라 하죠. 하늘이 만들어주는 인연이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연이다. 그래서 만남과 관계가 잘 조화된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그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고 그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노력하고 애쓰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지 결국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면은 좋아질 수가 없지.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어요. 많이 넘어지는 사람만이 쉽게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넘어질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갈 때잖아요. 갈 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바람 불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축 처진 어깨로 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당장 일어나서 넘어진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또 삼성 이야기를 한번 또 줄기차게 천회장이 또 한번 떠들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뭐 삼성 낸드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야 하던데 낸드 가격이 올랐어?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현재 미국의 그 중국 반도체 기업 제재가 강화되죠.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중국을 계속 조지는 거야. 제재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등 그 주요 국내 메모리 반도체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반사 이익. 그런 기대가 나오는데 이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YMTC 양쯔강이 아니라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예요. 갑자기 양쯔강이 나오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제가 예전에 양쯔강을 봤는데 야, 양쯔강 진짜 어마어마하더라. 양쯔강이 아니야. 바다야, 바다. 하여튼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예요. 이 YMTC의 글로벌 확장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일 날 외신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은 이날 이뤄진 3D 낸드 계약에서 가격을 최대 10% 올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에 그 YMTC를 포함해서 중국 기업 36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를 해버려요. 36곳. 우리 바이든이 확실하게 지금 중국 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2달 만입니다. 이렇게 미국 제재로 YMTC는 미국 기업에서 낸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나 이런 소프트웨어 등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예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YMTC는 전폭적인 중국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해 왔는데 2016년 설립 이후 4년 만에 2020년 128단 낸드 양산에 성공을 해요. 128단. 올해 232단 낸드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그 상황인데, 낸드는 최소 단위인 그 셀을 수직으로 높이 쌓아 올리는 게 기술력이 척도입니다. 쌓아 올려야 돼. 여기에 선두주자와의 그 기술 격차를 좁히던 YMTC는 2020년 0.8% 낸드 시장 점유율이 올해 2분기에 3.4%까지 끌어올리는 거야. 0.8에서 3.4까지.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YMTC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어요. 대만 시장조사 업체 있죠. 유명한데 트렌드포스. 내년에도 YMTC 낸드 그 비트 출하량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8% 증가해서 7% 하락으로 조정을 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최악의 경우 YMTC가 3D 낸드 시장에서 전면 철수하고 2D 낸드 업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번에 미국 제재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경우 일정 부분 수혜가 예상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YMTC가 이제 공급하던 물량이 이제 국내 기업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애플은 지난 10월 YMTC에서 낸드를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철회하는 거야. 이 물량을 삼성전자로. 참, 아이고, 웃깁니다. 웃겨. 그래서 업계에서도 중국의 기술 추격을 막고 기술력 격차를 다시 벌릴 기회로도 보고 있는데, 이 낸드는 기술력 난이도가 D램보다 낮아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꼽힙니다.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낸드 시장에서 YMTC의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 설사 사업을 접는다 해도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면서 중국이 이 반도체 불기 이후에 YMTC를 통해서 그 낸드에서 성과를 냈는데 이를 견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삼성은 내년에도 낸드 시장에서 1위 독주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올 3분기 삼성전자 점유율이 31.4% 집계됐고 삼성은 지난달 세계 최고 용량이죠. 1테라비트, 8세대 V낸드 양산에 돌입하는 등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낸드 시장에서 2등은 일본 키옥시아 20.6%, 3위는 SK 하이닉스 18.5%인데 특히 전체 매출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90% 이상인 하이닉스는 반도체 불황기 속에서도 YMTC 상황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손흥민 선수 때문에 또 유명해지고 있어요.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 콜라보 그 형태의 그 갤럭시 스페셜 에디션 그 완판이 요즘 인기인데 그 소요된 시간이 얼마냐? 8초야, 8초.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시리즈의 그 스페셜 에디션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화제가 됐어요. 그 개성 있는 디자인하고 희소성이 MZ 세대에게 좀 어필하는 요인으로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 브랜드하고 손잡아서 한정판 마케팅이 이어질 것 같다. 어깨에 따르니까 삼성과 중국 게임사 그 호요버스가 손을 잡고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4하고 버즈 2 프로 원신 스페셜 에디션이 그 판매 시작 14분 만에 준비한 모든 수량이 동이 났다고 합니다. 삼성은 그 폴드 4 에디션 100대랑 버즈 2 프로 에디션 200대를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폴드 4 에디션은 기존 모델보다 한 26만 8,300원, 버즈 2 프로 에디션은 일반 제품보다 5만원 더 비쌌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신 인기 캐릭터 가무를 내세운 한정판 모델에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어버린 것 같아. 앞서 판매된 갤럭시 Z 플립4 메종 그 마르지엘라죠. 그 에디션이 8초였죠. 8초 완판했는데 준비한 물량은 100대 정도예요. 눈 깜짝할 새에 팔려 나왔고 중국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판매 개시 후 10초 만에 품절되는 기록을 세는 것 같아요. 10초. 기존 모델 가격보다 85만원가량 더 비쌌지만 소비자들은 프랑스 패션 브랜드 매종 그 마르지엘라를 입은 갤럭시에 열광을 합니다. 이쁜가? 매종 마르지엘라? 저는 차라리 구찌나 이런 게 안 낫나? 아니면
루이비통 이런 디자인이 안 났나요? 하여튼 뭐 메종 마르질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가 봐요. 하여튼 삼성은 그 2022 그 카타르 월드컵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이죠.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에게 이 제품을 선물해가지고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 에디션 사진을 올리고 8초 완판 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하여튼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평가가 이어졌고 소비자들한테도 인기 있는 아이템을 아주 적시에 선택한다는 점도 스페셜 에디션의 인기 요인으로 꼽혀요. 올해 그 레트로 열풍 속에서 일찍이 품절 대란을 빚은 포켓몬 이 포켓몬과의 협업이 바로 그것이다 그겁니다. 삼성이 올 4월 선보인 갤럭시 Z 플립 3 포켓몬 에디션은 5분 만에 갤럭시 버즈 2 포켓몬 머스터블 커버 패키지는 8분 만에 이제 완판이 됐어요. 이 값비싼 명품 브랜드가 아닌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이 스페셜 에디션 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스페셜 에디션이 그 지니는 희소 가치에 실사용보다는 투자용 리셀, 투자용 되팔이 이런 게 많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게 한정판이라는 그런 희소성과 여기 인기에 웃돈을 붙여가지고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의도치 않는 고가의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되는 것 같고 이 스페셜 에디션의 시초격은 갤럭시 Z 플립 그 톰 브라운 에디션이에요. 톰 브라운 에디션. 톰 브라운 에디션인데 2020년 2월 발매 당시에 사전 예약 단계부터 대파리가 생겨난 대파리. 대파리가 이제 성행합니다.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웃돈이 붙어요. 이 같은 해 갤럭시 Z 폴드 2 톰 브라운 에디션은 그 추첨에 23만 명이 몰렸고 지난해 8월 출시한 Z 폴드 3 플립 3 톰 브라운 에디션에 46만 명이 추첨에 참여합니다. 특히 판매가가 400만 원에 육박했던 폴드 3 톰 브라운 에디션은 150만 원 안팎에 달하는 그 웃돈에 거래되어 가지고 로또폰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기도 했다. 이렇게 유명 브랜드하고 협력한 그 스페셜 에디션 출시는 계속될 것 같고 이제 폴더블폰 대중화와 더불어서 이 스마트폰 고급화 전략이 필요한 삼성전자로서는 그 스페셜 에디션은 소비자의 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이겠죠.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갤럭시 선호도가 낮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페셜 에디션 인기가 높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포켓몬 에디션은 1020 세대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 톰 브라운이나 메종 마르지엘라는 2030 세대에 주문이 많았고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한정판이라는 희소성이 젊은층 호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폰 중심으로 해서 스페셜 에디션이 꾸준히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나올 것이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이 삼성과 LG전자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프리미엄 TV 사업마저도 이제 경기 침체와 이 고물가 여파 때문에 뒷걸음질 같다. 뒷걸음질. 뭐 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최악의 소비 침체기를 맞아서 이 프리미엄 TV 매출 그 비중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전업계 내년의 사업 그 구상에도 차질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대만 또 시장 조사 기간 하면은 트렌드버스가 유명하니까 얘들이 또 예측을 하는가 봐요. TV 시장은 삼성과 LG전자가 나란히 세계 1, 2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1, 2등. 이 문제는 그 두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프리미엄 TV 시장마저 역성장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트렌드버스에 보니까 올해 상반기 삼성이 63.1%, LG가 5.5%의 점유율을 기록한 이 초고화질 8K TV 내년 출하량이 약 40만 대로 올해 대비했을 때 7.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해요. 전망대로라면 8K TV 출하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건 처음이다. 이렇게 8K TV가 이제 현존 최고 수준의 화질을 자랑하는데 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용 콘텐츠하고 높은 가격이 성장세를 막아오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국민일수록 이 같은 요인이 출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분석이 있고 특히 EU 27개 회원국이 유예 기간 없이 내년 3월부터 예정대로 실시하는 TV 전력 소비 규제는 그 8K TV 판매 악재로 뽑히는 것 같아요. 유럽은 8K TV 시장이 핵심 판매처입니다. 이렇게 EU 규제에 맞춰가지고 전력 소비량을 줄이게 되면은 기존의 8K 제품 대비 스펙 하향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신제품을 포함해서 내년 TV 라인업 준비를 끝낸 가전업계인데 유럽 시장에 판매할 모델의 스펙 조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업계 관계자도 유럽의 그 선제적인 환경 규제가 향후 주요국들로 그 번지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면서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8K TV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LG전자가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OLED TV 출하량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올해 보니까 화이트 OLED 패널로 생산한 TV 출하량은 전년 대비 6.2% 감소를 해가지고 629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2.7% 하락이 예상됐고,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TV 시장도 경기 침체 발목이 잡히다 보니 실적 관리도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실제로 LG전자 그 TV 사업을 담당하는 HE 사업본부죠. 올해 2, 4분기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서 벌써 3, 4분기 554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 하는 것 같아요. 2분기 연속 적자에 빠져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국내 TV 업체들이 경기 침체뿐 아니라 이 주요국들의 규제에도 차질 없이 이제 대비해야 하는 그런 이중고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악재냐 악재. 지금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왜 자꾸 이렇게 악재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100원 정도 올랐죠. 59,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59,100원. 지금 보니까 3일 만에 이제 반등하면서 59,000원을 회복을 했는데, 이 하이닉스가 1.54% 올라서 79,200원에 거래 마쳤고, 하이닉스도 3일 만에 반등한 것으로 79,000원대로 다시 올라선 거예요. 근데 마이크론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내놓다 보니 이 얼어붙었던 반도체 투자 심리를 다소 녹인 것 같아요. 마이크론은 21일 날 미국 증시 장 마감 이후에 회계연도 1분기죠.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47% 감소해가지고 4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컨센이 얼마냐? 41억 4천만 달러를 하회한 수치인데, 이와 함께 영업손실이 1억 달러를 기록해가지고 적자로 전환했다. 1억 달러. 하여튼 마이크론이 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은 7년 만이야. 7년 만. 이렇게 실적 발표 마이크론 그 시간의 주가는 약 2% 하락을 합니다. 마이크론이 예상치를 하향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고가 개선되고 매출하고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다 보니 업황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전일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전전에 또 상승을 했죠. 이렇게 기관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강세를 이끌었어요. 어제는. 그래서 어떤 기관이들이 삼성전자를 1,480억 정도를 사들였고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408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로 됐죠. 순매수한 거죠. 기관애들이 408억 정도 샀어요. 다만 그 삼성과 하이닉스의 올해 4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아있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에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을 감안할 때 삼성과 하이닉스도 한 4분기 실적이 컨센을 하회할 거예요. 1월 하순 두 업체 실적 발표에서 추가 감산 코멘트 여부에 따라 가지고 메모리 업계의 주가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갤럭시 S23이죠. S23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언제 나올 것 같냐? 내년 2월 1일이 유력하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IT 매체 샘 모바일에 보니까 유명 팁스터 그 아이스 유니버스가 삼성전자가 내년 2월 1일 갤럭시 S23 언팩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보니까 그간 S23은 언팩은 2월 초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처럼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된 건 처음이야. 보니까 얘가 완전 뭐 삼성전자 대변인도 아니고 처음입니다. 최근에 삼성이 그 가격 책정 문제 때문에 그 갤럭시 23 공개를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연기 없이 내년 2월 초에 언팩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출시 시기도 언팩 2주 후인 내년 2월 17일께로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 몇 년간 삼성이 언팩 이후 2, 3주 이후에 실제 제품을 출시해 왔습니다. 그 올해 2월 10일 언팩 행사를 열었던 갤럭시 S22 때도 2주 후인 25일에 출시된 바가 있죠. 이 정확한 언팩 일정까지 유출이 되다 보니 갤럭시 S23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이 갤럭시 23은 디스플레이의 밝기, 뭐 카메라 성능 이런 것들이 대폭 향상될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는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할 것 같고요. 더 빠른 UFS 4.0 스토리지가 장착되는 것으로 이제 전해지는 것 같아요. 배터리 용량은 5000mAh 같아요. 5000 정도 되고, 그게 탑재될 것 같고요. S22 울트라 그 배터리하고 동일할 것 같습니다. S23 일반 및 그 플러스 모델까지 한 5000mAh 배터리가 장착되는 것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스마트폰 업계 주요 경쟁분야인 카메라 성능도 향상이 되는데 S23 일반하고 플러스 모델은 5천만 화소 카메라를 계속 사용하는데 울트라 모델은 한 2억 화소로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전면 카메라의 경우 일반은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세 개 모델 모두 자동 초점 기능이 있는 1200만 화소 1200만 화소로 향상되는 겁니다. 전면 카메라 1200만 화소예요. 한 2월 정도에 나오는데 2월 1일 날 유력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소식은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날도 춥고 몸도 움츠려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빙판길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